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 선형 구조가 있고 비선형 구조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형 구조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어요. 그때 이 스택 큐 데크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스택이다 큐다 데크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거는 데이터가 이제 입출력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데이터 입출력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택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우리 스택이요. 스택이라는 거는 우리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생긴 거를 보고 우리가 스택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삽입과 삭제가 한쪽에서 이 위쪽에서만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우리 스택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보게 되면 기억 장소가 총 5개가 있어요. 그때 5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기억 장소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하는 걸 보고 우리가 푸시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이제 삭제하는 거, 데이터를 이제 꺼내는 걸 보고 우리가 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탑이라는 것도 있고 버텀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탑이라는 거는 이 스택 공간에 가장 마지막으로 삽입된 그 자료의 위치를 가리키는 게 우리 탑이고요. 버텀이라는 거는 우리 스택의 가장 밑바닥을 가리키는 걸 보고 우리가 버텀이라고 해요. 그래서 탑이라는 게 있고 버텀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데이터를 하나 또 추가시키게 되면 탑이 또 한 칸 올라가겠죠. 또 그 위에다가 또 데이터를 또 삽입하게 되면 탑의 위치는 또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제 삽입이 될 때마다 탑은 일씩 이제 증가가 될 거고,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삭제를 했어요. 데이터를 이제 삭제하게 되면 이 탑의 위치는 일씩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택이라는 이런 구조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하는 걸 푸시라고 한다. 삭제하는 건 이제 팝이라고 하더라. 이 스택이라는 구조는 삽입과 삭제가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더라. 그때 탑이라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그 자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가리키는 거다. 그 다음에 버텀이라는 거는 스택의 가장 밑바닥의 위치를 우리가 버텀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삽입을 할 때마다 이 탑의 위치는 일씩 증가가 되는 거고, 삭제를 할 때마다 이 탑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일씩 감소하더라. 자, 그럼 이게 이제 예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요즘에는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많이 쓰던 CD 있죠, CD. CD 꽂는 거 생각해 보세요. CD를 막 50장, 100장 단위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케이스의 중심에는 지금처럼 이런 게 이제 달려 있고, 얘가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죠. 이곳에다가 이제 CD를 넣고 꽂아가지고 우리가 CD를 한꺼번에 이제 보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첫 번째 CD를 집어넣으면 맨 바닥에 깔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CD를 집어넣으면 그 위로 올라갈 거고요. 또 내가 CD를 또 집어넣으면 그 위로 또 CD가 또 쌓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장의 CD를 넣는데, 내가 거기서 첫 번째 CD를 내가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CD만 딱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첫 번째 CD를 빼기 위해서는 세 번째 CD, 두 번째 CD 그걸 먼저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CD를 뺄 수 있다고요. 이런 형태, 이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택 구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접시가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의 접시가 만약에 5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접시가 5개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나서 이제 접시를 엎어 놓겠죠. 그리고 또 설거지 또 하고 나서 또 그 위에 또 엎어 놓을 거예요. 또 설거지를 하고 또 그 위에 또 엎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이 쌓았던 이 접시 있죠? 얘를 빼고 싶어요. 빼고 싶으면 위에 거를 먼저 치워야 내가 원하는 이 접시를 뺄 수 있다고요. 이런 형태, 이런 구조를 보고 우리는 이제 스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거는 우리 한쪽 끝에서만 자료의 삽입 삭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하더라. 그럼 내가 만약에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삽입할 때 맨 처음에 이제 A를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B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C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내가 뺄 때는 뭘 먼저 빼야 돼요? C가 먼저 빠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빠지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A가 이제 빠질 겁니다. 우리가 집어넣은 순서랑 우리가 삭제할 때 그 순서를 보면 거꾸로죠, 거꾸로. 역순이죠. 그래서 내가 스택이라는 곳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뺄 때는 가장 마지막에 내가 집어넣었던 그 데이터가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고,
가장 처음으로 내가 삽입했던 그 데이터는 가장 마지막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거는 가장 나중에 그 삽입된 그 자료가 가장 먼저 삭제가 되는 후입선출, 리포, 우리가 last in, first out, 리포,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last in, 마지막에 들어간 게 first out, 먼저 나온다 해서 리포 구조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말로 후입선출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스택이라는 건 이제 언제 쓰냐? 이 스택의 용도요. 이 스택은 재규 호출하거나 아니면 후입 표기법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서브루틴을 호출할 때 아니면 인터럽트를 처리할 때 아니면 깊이 우선 탐색을 할 때 이런 것들처럼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스택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택의 기억 장소가 총 5개가 있고요. 그때 지금처럼 3개의 데이터만 들어있죠. 만약에 여기에 4번째 데이터, 만약에 여기에 5번째 데이터까지 다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4번째 데이터는 이제 D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5번째 데이터로 이제 E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택이라는 이 구조가 꽉 찼죠. 꽉 찼는데 꽉 찬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그 다음 데이터를 내가 또 삽입을 하고 싶어요. 삽입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있다 없다.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언제 발생한다? 스택의 모든 기억 공간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뭐가 됐을 때 삽입이 되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5개 데이터가 들어있다가 만약에 5번째 데이터도 삭제하고 4번째도 삭제하고 3번째, 2번째, 첫 번째 하고 다 삭제했어요. 그래서 스택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텅텅 비어 있을 때 만약에 또다시 내가 데이터를 삭제를 하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언더플로우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언더플로우는 언제 발생한다? 더 이상 삭제할 데이터가 없는 그 상태에서 또다시 데이터를 삭제를 했을 때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데 또 버려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가 발생한다?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스택에서는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오버플로우는 언제 발생한다? 기억 장소가 꽉 차인데 더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 삭제했는데 또다시 삭제해라 그리고 삭제하는 그 명령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삭제할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이요. 탑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삽입된 그 자료가 기억된 그 위치를 가리키는 그 요소가 탑이더라. 버텀은 뭐다? 스택의 가장 밑바닥을 나타내더라. 그게 이제 버텀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를 할 때마다 뭐가 움직인다? 탑의 위치가 움직이더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 더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4번째 데이터가 이제 D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 탑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탑의 위치는 원래 3번이었는데 4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되면 탑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다? 플러스 1이 돼야 되더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탑의 위치가 지금 4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탑의 위치가 지금 여긴데 만약에 내가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없어지면서 탑의 위치는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죠. 해서 삭제를 할 때는 탑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씩 감소하더라. 이런 게 이제 스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우리 예제가 있어요. 예제 먼저 좀 볼게요. 우리 예제 보니까 순서가 이제 A, B, C, D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대요. 정해진 그런 입력 자료를 스택에다가 입력을 했다가 출력할 때는 B, C, D, A 이 순서대로 출력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나열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택이라는 게 있을 때 그곳에 이제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이 순서대로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출력을 할 때는 B, C, D, A 이 순서대로 출력을 시키래요. 그러면 스택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삽입하는 걸 보고 우리는 푸시라고 했어요. 푸시. 해서 맨 처음에 이제 A라는 데이터를 푸시하면 됩니다. 해서 맨 처음에 이제 푸시 A요. 푸시 A를 하게 되면 이제 스택이라는 공간에 이제 A라는 이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데이터를 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push b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우리 스택에 b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B 먼저 출력을 해야죠. 지금 B를 출력해야 출력이 되겠죠. 이 위에 만약에 데이터를 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B를 못 빼잖아요. 그래서 B를 집어넣자마자 우리 출력 순서대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B를 먼저 빼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B라는 거를 삭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팝이라는 그 명령을 쓴다 그랬어요. 해서 팝하고 B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팝 B를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여기 B가 있다가 B가 이제 빠질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B가 여기 들어있다가 팝 B라고 이렇게 쓰니까 요 위치에 있던 그 B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A만 지금 현재는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C를 집어넣어야 돼요. 왜? C를 빼야 되니까. 그럼 이제 C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제 push C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push C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우리 스택 구조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까는 A만 있었는데 push C, C를 삽입해라. 그러니까 C가 그 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라는 거 이제 출력을 해야죠. 출력할 때 우리가 팝이라는 명령을 쓴다 그랬어요. 삭제할 때. 해서 C를 삭제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팝 C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C가 지금처럼 이렇게 맨 위에 있다가 C가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B하고 C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출력된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을 거니까 삽입할 거니까 우리가 push D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그림을 보면 지금처럼 A만 이렇게 혼자 있다가 D라는 데이터를 삽입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D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B하고 C는 이미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를 출력해야 됩니다. D가 들어가 있으니까 D를 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팝 D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림이 이렇게 될 거예요. D가 요 자리에 있다가 팝 D 요거를 이제 만나서 D가 이제 출력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출력된 걸 보면 B, C, D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만 이제 출력해주면 되겠죠. A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A를 삭제해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해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팝 A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와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B, C, D, A 하고 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스택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푸시와 팝이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삽입이 되고 삭제가 됩니다. 자, 우리 자료 삽입 알고리즘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처럼 자료 삽입 알고리즘하고 여러 가지가 써져 있죠. 자, 여기서 이제 M이라는 거는 스택의 전체 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택이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리고 요거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탑은 탑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탑은 탑 플러스 1을 왜 하냐? 지금 현재 위치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C가 삽입이 돼서 지금 요 탑이 이제 요 세 번째 위치를 이제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삽입하겠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위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탑을 먼저 1을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이제 1 증가시키게 되면 지금 탑 포인트는 지금 이곳을 이제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자리가 있나 없나 검사하기 위해서 탑을 일단은 1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if 물어봅니다. 만약에 탑이 m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m이라는 건 뭘 나타내냐? 스택의 크기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기억 장소가 딱 3개짜리거든요. 3개짜리인데 지금 탑은 얼마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탑은 탑 플러스 1을 했으니까 탑의 위치는 이제 네 번째 위치를 이제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탑의 위치는 지금 현재 4고요. 그리고 M 전체 스택의 크기는 몇 개짜리라고요? 3개짜리라고요. 그러면 전체 스택은 기억 장소가 3개밖에 없는데 지금 탑의 위치가 4니까 더 이상 들어갈 위치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뭐가 발생해라? 오버플로우라고 발생하고 그냥 끝내라. 그거예요. 만약에 이 스택의 기억 장소가 만약에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탑의 위치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택의 크기는 이제 5가 되겠죠. 5가 되니까 4가 5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else로 이제 찾아올 거라고요. else로 찾아와서 x라는 그 스택이 있다. 그 스택의 몇 번째 위치? 탑 번째 위치.
탑이 지금 아까 여기서 탑은 탑 플러스 1을 해서 1 증가됐죠. 1 증가돼서 이제 4가 됐잖아요. 그럼 탑은 이제 4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x라는 그 스택의 네 번째 위치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아이템을 집어넣고 끝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삽입할 때는 뭘 먼저 검사한다? 자료를 무작정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냐 안 했냐, 기억 장소가 꽉 찼냐 안 찼냐, 그거 먼저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를 이제 삽입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삭제하는 그 알고리즘이요. 얘도 이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억 장소가 텅텅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삭제한다 그랬죠. 삭제를 할 때는 우리 탑이라는 게 일씩 감소한다 그랬어요. 해서 일단은 이렇게 기억 장소 스택이라는 기억 장소가 있을 때 맨 처음에 탑의 위치를 먼저 검사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버텀이 우리 스택의 가장 밑바닥을 나타내는 게 우리 버텀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탑이라는 게 가장 마지막에 입력된 그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버텀이 됐든 탑이 됐든 전부 다 이제 바닥을 이제 가리키고 있을 거라고요. 그때 탑이 0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한 개라도 있었다면, 만약에 한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탑의 위치는 1이 되겠죠. 근데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0이에요. 0이면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때는 어떻게 해라? 언더플로우를 이제 발생시키고 그냥 끝내라.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이제 한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A라는 그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탑의 위치는 이제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1. 그러면 탑이 0이랑 똑같냐? 물어보죠. 물어보면 탑이 지금 0이랑 똑같아요. 1이죠. 1이니까 아니니까 S로 이제 찾아간다고요. S로 찾아가서 X라는 그 스택의 탑 번째 위치요. 탑이 지금 1이니까 이 A라는 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아이템으로 옮겨라. 빼라. 그거예요. 빼고 나서 탑의 위치는 어떻게 해라? 일씩 감소시켜라. 그럼 이 데이터가 이제 뺐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탑은 1인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1 감소시켜라. 1 빼라. 그랬으니까 이제 탑의 위치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삭제할 때는 뭘 먼저 검사하더라?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냐 안 했냐. 그거 먼저 검사하고 나서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하더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택의 특징 잘 기억하시고요. 스택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우리 푸시다, 팝이다, 탑이다, 버텀이다. 이런 용어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탑의 위치가 일씩 증가하더라. 삭제할 때는 탑이 일씩 감소하더라. 그런 특징 잘 기억하셔야 돼요.